네, 그러면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Link Prediction Based on Graph Neural Network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사실 이게 뒤에서 논문 제목이 이거라서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고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 상에서 링크 프리딕션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GNN 베이스드 그런 방법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그 기존의 링크 프리딕션에 대해서도 뭐 따로 언급이 없었고 그 GNN 관련해서도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두 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링크 프리딕션 based on graph neural network라는 논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조금 더 발전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링크 프리딕션이 뭔가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링크 프리딕션, 미싱 링크 프리딕션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 현재는 엣지가 없지만 나중에 미래에 엣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말을 하고 있고 이 링크 프리딕션을 이제 구글링을 하게 되면은 보통 그 recommender 시스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나 이커머스에서 이런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추천, 친구 추천 이럴 때 사용되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저희가 어떤 물품 구매하면은 그거랑 관련된 관심 상품 이런 거 추천해 줄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쪽 분야 같이 어떤 바이오로지컬 네트워크에서 인터랙션을 찾는다거나 그리고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 크리미널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크리미널 인텔리전스 관련해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 프리딕션 하는 방법들이 제일 좀 이렇게 트레디셔널한 방법론 중에 이게 휴리스틱 스코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커먼 네이버, 아담이 아달, 자카드 코에피션트, 카트 페이지 랭크 등등 엄청 많이 있고 또 매트릭스 팩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링크 프리딕션 하는 방법론들도 있고 그나마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그래프 임베딩을 통해서 링크 프리딕션을 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휴리스틱 스코어가 뒤에 논문에서도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수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사실 엄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커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x하고 y의 어떤 스코어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공통적인 인접 노드 개수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휴리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가까이에 있는 보통 이제 원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일 근접 노드를 고려하는 경우부터 되게 멀리 디스턴스가 떨어져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하는 이런 카츠 인덱스 같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다음에는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그래프 스트럭처럴 데이터라고 따로 제가 구별을 해놨는데 이거는 non-Euclidean 데이터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n-Euclidean 데이터라는 거는 이 Euclidean distance에서 가깝다고 해서 이게 관계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제 분야의 이제 몰레큘 같은 경우가 이런 그래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non-Euclidean 데이터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 스트럭처 데이터들의 이제 특성은 이제 irregular 하다는 건데 당연히 노드의 사이즈도 제각기 다를 수 있고 그 노드마다 네이버의 개수는 확실히 다 다릅니다. 이제 허브 노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노드는 isolated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이제 따로 그래프 구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 동현님께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그래프는 이제 G 이렇게 표현을 하고 vertex와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저희가 표현을 할 때 보통 GCSS 매트릭스 A라고 말을 하고 이러한 바이너리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H가 있으면 1로 아니면 0으로 하는 이런 GCSS 매트릭스 그래프를 표현을 하고 여기서도 제가 피처 매트릭스 X를 가지고 왔는데 이 피처 매트릭스는 이 GCN을 사용했을 때 노드의 피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노드 하나마다 각각의 어떤 피처 벡터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n by d 어떤 디멘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5개의 노드로 그래프가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XSS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undirected라서 이제 매트릭스는 시메트릭하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각각의 노드 피처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원합 벡터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래프 인베딩 방법들을 통해서 레이턴트 피처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도메인 스페시픽한 프로퍼티 정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지난번에 동현님께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제 좀 시작을 하셔서 저도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부터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프 컨볼루션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고 이 2D 컨볼루션은 어떻게 다른가는 이 그림에서 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D 컨볼루션은 보통 이미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다음과 같이 뭔가 이렇게 fully connected 된 어떤 이런 그림이 있으면은 이 주변 정보를 어떤 필터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노드의 이제 주변 노드들을 다음과 같이 사각형의 어떤 필터 사이즈에 의해서 컨볼루션을 하게 되는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필터가 아니라 정말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주변 노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특징은 이제 노드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 빨간색 노드 입장에서는 이 주변 4개가 어떻게 정보가 들어와도 그렇게 뭐 순서가 의미가 없고 그리고 노드마다 네이버의 개수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컨볼루션은 이러한 주변 노드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합치면서 컨볼루션이 수행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되게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체 네트워크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하냐 아니면은 어떤 배치를 샘플링을 해서 가지고 오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타이틀을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아니라 이제 그래프 뉴럴 넷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딥러닝 테크닉 그래프에서도 다 적용이 돼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네트워크 인베딩 관련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GNN이 오면서 네트워크 인베딩이랑 GNN이랑 도대체 어떻게 경계가 있는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제 피규어를 제가 이렇게 똑같이 그렸는데 네트워크 인베딩은 어떤 그래프 노드를 이제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 하나를 표현을 하는데 그래프 스트럭처를 반영을 해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꼭 뭐 딥러닝이 아니더라도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한다거나 랜덤 워크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어떤 노드의 피처가 되기 때문에 이런 피처를 이용을 해서 다른 머신러닝, 굳이 딥러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어떤 뭐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거나 클러스터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딥워크로 이런 알고리즘 개발이 됐고 뭐 노드 투백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GNN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뭐 컨볼루션, 뭐 어텐션 네트워크,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 스페이셜 템포럴 네트워크 뭐 이렇게 있고 이 중간에서 비슷한 그런 두 가지의 특성을 다 가지는 게 그래프 오토인코더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GNN들 이제 종류들을 간단하게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노드를 레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주변 노드의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피규어를 보시면은 네트워크가 있을 때 GCN을 통해서 컨볼루션하고 액티베이션하고 컨볼루션하고 액티베이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웃풋으로 어떤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래프를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스윙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어텐션 개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주변 노드의 정보를 가지고 올 때 뭔가 좀 더 뭐 중요한 주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줘서 더 가지고 온다거나, 조금 덜 중요하면 웨이트를 낮게 줘서 덜 가지고 온다거나, 이렇게 어텐션을 같이 학습시킴으로써 컨볼루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텐션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래프 오토 인코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랑 뭐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도 있는데,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 인코더를 그래프상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 인풋이 있으면은 이거를 인코더를 통해서 어떤 뭔가 로우 디멘셔널한 이런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디코더를 통해서 다시 그래프를 복원을 하는, 이러다 보니까 그래프 임베딩이라던가 링크 프리딕션에서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는 이제 GAN 모델을 그래프상에서 수행을 한 겁니다. 이제 밑에 피규어는 모간이라는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신약 관련된 분야에서 그 신테틱 컴파운드 만드는데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 프로퍼티를 따르게 해서 막 그 어떤 케미컬 구조를 마구 생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생성해보고 그 중에서 좀 될 법한 애들은 실제로 만들어서 약으로 쓸 수 있는지 한번 보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GNN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가 이제 리뷰 논문을 보고 정리를 했는데 되게 많이 있습니다, 모델은. 그리고 대부분은 아니고 많은 모델들이 이렇게 오픈소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했던 것들을 좀 제가 GitHub 일부분만 이제 가지고 왔는데, 뭐 각각 모델들마다 특성이 되게 다르고, 제 이렇게 가운데 컬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스펙트럴 베이스드냐, 뭐 스페이셜 베이스드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어텐션 모델, 오토 인코더 모델, 그리고 RNN을 그래프에 적용한 그런 모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RNN 적용한 것도 이제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도 있고, 뭐 스페이셜 템포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타임 스텝 지날 때마다 뭐 바뀌는 거를 반영을 해서 뭐 그런데 이제 RNN 도입을 해서 뭐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이런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저는 링크 프리딕션을 하고 싶고 여기에 그 GNN 개념을 사용을 하고 싶어서 논문을 검색을 하다가 이 논문을 찾았습니다. 작년에 나온 건데, 그래서 링크 프리딕션 based on graph neural network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키 컨셉은 총 이게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contribution이라고 말을 하는 게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보시면은 되게 심플합니다. 어떤 노드 두 개의 사이에 링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GNN을 통해서 예측을 할 건데, 이 GNN 학습시키기 전에 어떤 including 서브그래프를 추출을 한 다음에 이거를 GNN을 통해서 링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마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서브그래프를 추출을 하는 것도 약간 포인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GNN을 하다 보면 이제 서브그래프 단에서 하게 되는데, 얘가 정말 전체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느냐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감마 디케이 휴리스틱 티어리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제안하는 메소드 이름은 SEAL이라고 해서 GNN을 사용을 한 이제 링크 프리딕션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여기서 감마 디케이 휴리스틱 티어리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아까 링크 프리딕션 설명드렸을 때 휴리스틱 메소드, 휴리스틱 스코어라고 설명드렸던 것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피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프 스트럭처를 반영을 하는 피처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여기서 including subgraph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드 페어 x, y가 있었을 때 얘네들의 서브그래프를 추출을 하는데 x하고 y의 네이버들을
어디까지 고려를 해서 추출한 것을 including subgraph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hop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h가 1이면은 제일 첫 번째 인접 노드까지 고려를 하는 거고, 이제 2 hops 되면은 이제 두 번째 네이버까지 고려를 하는,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포함을 한 서브그래프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including subgraph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휴리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오더가 있고 뭐 세컨드 오더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어 오더 휴리스틱스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루티드 페이지 랭크랑 뭐 심 랭크, 뭐 카츠 인덱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멀리, 이제 제일 첫 번째나 두 번째 네이버뿐만 아니라 멀리 먼 디스턴스에 있는 그런 노드들까지 고려를 하는 방법들인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간단한 커먼 네이버나 아담이 아다르 같은 방법들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 구조를 아시다시피 홉 하나가 늘어날수록 그 데이터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네이버가 노드 하나당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뭐 하나씩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임하고 메모리 문제가 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 H가 크면 좋겠지만 정말 이게 필요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Gamma Decay Heuristic Theory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전체 수식을 가져오지는 않았고 그 중에서 일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 디케잉 휴리스틱을 통해서 전체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 추출한 이런 including subgraph로부터 이거부터 계산을 한 게 실질적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감마 디케이 휴리스틱은 다음과 같이 H로 표현을 하게 되고, 얘는 이제 수식으로 보시면 이 에타에 시그마에 뭐 감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프로퍼티를 따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타는 어떤 컨스턴트고, 그 다음에 감마가는 0부터 1 사이의 디케잉 팩터입니다. 그리고 F가 이제 어떠한 펑션이 되겠죠. 그리고 X하고 Y는 노드 X하고 Y고, 이제 L은 이제 한 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펑션이 뭐 그 L번째 뭐 람다보다 뭐 작은가,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 F 펑션이 이 서브그래프 GH로부터 계산이 가능한가, 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 감마 디케잉 휴리스틱을 충족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감마 디케잉 휴리스틱이 이 서브그래프 GH로부터 추정을 할 수 있고, 얘네들은 이제 홉 H가 늘어날수록 이제 에러가 좀 줄어든다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증명하게 되는 거는 이런 하이어 오더 휴리스틱이 실질적으로 이 감마 디케잉을 어느 정도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카츠랑 루티드 페이지 랭크랑 심 랭크 세 가지 방법을 다 증명을 하는데, 저는 다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일 첫 번째 카츠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기 전에 부명제 하나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X하고 Y 노드 사이에 이제 워크는 얘네가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X로부터 Y로 가는 어떤 한 패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EH 플러스 1보다 작은 어떤 랭스는 이러한 서브그래프 GH에 있다라고 이것도 논문에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렘마를 가지고 이 카츠 인덱스가 감마 디케잉 휴리스틱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일 먼저 카츠 인덱스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는 가까운 거리면은 좀 더 웨이트를 크게 주고 먼 거리면은 웨이트를 적게 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앞에서 보셨던 수식이랑 조금 비슷하죠. 여기서 에타가 1이 되고 감마가 이제 베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F 펑션이 이 X하고 Y 사이에 워크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프로퍼티 1번하고 2번을 다 따라야지 그 휴리스틱, 이 감마디의 휴리스틱이라는 것을 휴리스틱하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퍼티를 따르는지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퍼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말한 저 렘마 1에 의해서 이미 충족을 하고 이 프로퍼티 첫 번째 거를 인덕션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이 프로퍼티 1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그 모든 노드 ij에 대해서 이 ALIJ가 뭐 이 맥시멈 노드 디그리에 바운디드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L이 첫 번째일 때 충족하고 그 다음에 A가 L일 때 이런데 AL 플러스 1에서 이런가. 그래서 이제 인덕션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했더니 이게 람다가 D이면은 D가 베타분의 1보다 작을 때 항상 충족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츠 인덱스가 결론적으로는 이 감마 디케잉 휴리스틱을 따르고 그렇게 되니까 그 전체 네트워크가 아니라 서브 네트워크에서도 이 전체 네트워크로 고려하는 거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다. 약간의 에러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는 SEAL이라는 알고리즘은 이 Learning from Subgraphs, Embeddings and Attributes for Link Prediction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Including Subgraph Extraction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코드를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자 하는 노드 X하고 Y의 링크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including subgraph를 그 특성에 맞게 다르게 뽑아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ode information matrix construction이라고 해서 각각 노드 피처를 만들게 됩니다. 이 노드 피처는 이제 밑에서 설명드릴 거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그래프 뉴럴넷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총 3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는 노드 레이블링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 레이블링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그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떤 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타겟 노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브그래프를 추출해냈는데 거기에 노드가 한 10개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2개 노드에 링크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은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노드 똑같이 10개니까 얘네들이 어떤 거랑 어떤 게 타겟 노드고 어디 그 주변의 노드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토폴로지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 노드 X하고 Y는 레이블을 1로 두고 여기서는 더블 레디어스 노드 레이블링이라는 이런 2개의 타겟 노드로부터 어느 정도의 레디어스에 걸쳐 있는지 이 노드가 그거를 고려를 해서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펑션은 이렇게 밑에 수식처럼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정말 이 타겟 2개의 타겟 노드로부터 이 다른 어떤 노드 i가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노드 피처로 사용이 되게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latent랑 explicit 피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뒤에 실험에서는 노드 투백을 latent로 사용했다고 하고 뭐 explicit 피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노드 도메인 스페시픽한 프로퍼티 정보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얘네들은 사실 콘캣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이런 정보들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레이턴트 피처를 학습을 하는데 이제 노드 임베딩을 하게 되면은 너무 노드 임베딩은 사실 있는 포지티브 엣지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게 되니까 그 여기에 치중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인젝션이라고 해서 이런 임베딩 할 때 약간의 네거티브 노드들을 조금씩 섞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실험을 8개의 데이터셋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어떤 데이터셋에서 10% 정도 링크를 지운 다음에
예측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성능을 보였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위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휴리스틱 메소드 사용했을 때 성능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셀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밑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피처 메소드를 사용을 했을 때랑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고려하실 부분은 그 위에 휴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H가 1이나 2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알고리즘을 보면은 이 서브 그래프, 인클루징 서브 그래프를 분석을 해서 여기서 그 그래프 특성을 한번 비교를 한 다음에 H를 1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2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원홉으로 하느냐, 투홉스로 하느냐를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 코드 상에서도. 그리고 이 latent feature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보통 우리가 아는 뭐 노드 임베딩 같은 방법을 사용했고,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도 있는데, 이제 VG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GNN 개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언급하기로는 VG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 레벨 GNN을 했고, 얘네들은 노드를 인베딩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 여기서 제안하는 세일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레벨에서 GNN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서브 그래프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이런 면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 제가 이 그래프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 개인 그런 연구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링크 프리딕션에 좀 챌린징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cold start problem이라고 말을 해서 추천 시스템에서는 완전히 new 유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추천을 해야 되느냐로 많이 예시를 듭니다. 그래서 뭐 이미 구매한 이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이미 뭔가 친구가 있으면은 아니면 나에 대한 개인 정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추천이 가능한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프레시한 뉴 노드가 왔을 때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느냐, 이런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꼽는 문제는 네트워크 대부분의 이런 메소드들은 스태틱한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리얼 월드에서는 특히 이제 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히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실시간으로 변화하잖아요. 뭐 친구가 막 새로운 유저가 막 엄청 생기고, 아니면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상품들도 엄청 많이 생길 테고, 그리고 좀 헤트로지니어스하기 때문에 이런 다이나믹하고 헤트로지니어스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핸들링을 할 것이냐, 이거 관련된 논문들도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네트워크는 상당히 스파스합니다. 어떤 뭐 사이테이션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네트워크가 스파스한데, 이 스파스한 네트워크에서 링크 프리딕션 하는 방법론들도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후로 제가 공부할 방향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타겟한 분명 알고리즘도 존재를 하는데 이거랑 그 딥러닝이랑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는지 쪽으로 추후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